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참 활발하고 친근하다고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피하게 되는 사람. 말을 많이 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혼자서 이끌어가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뭐랄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자꾸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얘기한 건 거의 없고 그저 듣기만 했던 기억만 남아있는 상황.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까? 단순히 수다스러운 성격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사실 말이 많다는 건 단순한 성격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다쟁이라는 별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말이 많다는 건 때론 신뢰를 잃는 길,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 심지어는 복까지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혹은 말을 줄이면 정말 더 많은 신뢰와 복이 찾아올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이 많으면 왜 신뢰를 잃는지, 말이 많으면 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지, 왜 말이 많으면 관계가 깨지고, 왜 말을 줄여야 들을 기회가 생기며, 궁극적으로 왜 말이 많으면 복이 멀어지는지를 심리학적, 철학적, 실생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될 복을 부르는 말 습관 5가지도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매일 마주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말을 줄이는 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고 신뢰가 쌓이고 나아가 인생의 기회와 복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말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내뱉지만 그 속에는 감정, 인격,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지금부터 말이 많은 것이 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반대로 어떤 말 습관이 우리를 복으로 이끄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줄어든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가 뭔가를 설명할 때 지나치게 말이 많고 구구절절 설명하면 오히려 뭔가 찜찜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내용은 틀리지 않았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신뢰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잉 정당화 효과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설명하거나 정당화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그 내용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제가 진짜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그날은 상황이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끝없이 해명하고 설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럼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결국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나? 라는 불신이 고개를 들게 되죠.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긴 말이 항상 진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긴 말은 불안의 흔적 혹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신호로 읽히기도 하죠. 이와 관련된 FBI 내부의 수사 매뉴얼에도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설명이 많다. 심리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을 납득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부연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설명 속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신뢰는 말의 양이 아니라 밀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의심이 생기고, 신뢰는 줄어드는 역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꼭 성격이 활발하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 혹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자기 확신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즉, 말이 많다는 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핵심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핵심적인 한 줄 대답을 먼저 말하고 필요할 때만 추가 설명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 상대는 듣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내 말은 정보가 아니라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신뢰받고 싶다면 말을 줄이세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간결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 그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이어가게 해줍니다. 두 번째, 말이 많으면 약점이 드러난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정말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감춰져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심리적 투명성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이 효과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듣는 이가 그 사람의 감정,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더 쉽게 파악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 노출이 많다는 뜻이고, 그 결과 상대는 말한 내용을 조합해 하나의 인물상을 머릿속에서 완성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의 가능성도 늘어나게 되고, 그 실수 하나가 전체 인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버드대의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말이 많아지면서 점점 실망스러워지는 사람에 대한 반응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처음엔 기대했지만 너무 많이 알아버리니까 흥미를 잃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밀스러운 존재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궁금증은 곧 호기심, 더 나아가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퍼즐을 너무 빨리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예상보다 단순할 경우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우리가 자주 듣는 명언이 하나 있죠. 말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을 시작하면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 아이러니하지만 진실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건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방어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과잉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자신의 약점을 자진해서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TV 토론을 보면 말을 줄이고 핵심만 말하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계속해서 논점을 바꾸며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핵심이 없거나 방어적인 인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전략입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방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상대는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궁금증은 나를 좀 더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중요한 건 말을 줄인다고 해서 자신을 감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깊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서 혹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느껴졌다면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침묵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 많으면 관계는 불균형해진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한쪽만 계속 말하고 다른 한쪽은 듣기만 한다면 그건 과연 대화일까요? 아니면 그저 일방적인 톡백일까요? 대화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진짜 대화는 심리적인 균형 위에서 자랍니다. 내가 말한 만큼 상대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들은 만큼 상대도 들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종종 그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화를 독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대는 말할 기회를 잃고 점점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유씨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A그룹은 말을 주고받는 양방향 대화, B그룹은 한 사람이 대부분 말하고 다른 한 명은 듣기만 하는 일방적 대화를 하도록 설정한 뒤 대화 후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매력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크게 상승한 반면 B그룹에서는 듣기만 한 사람이 말한 사람에 대해 지루하다, 이기적이다, 매력이 없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건 말을 많이 한 사람 자신은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착각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말 많은 사람의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으니 분위기가 괜찮겠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점점 감정적으로 소외되고 결국 관계는 심리적으로 일방통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대화는 내가 말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상대가 얼마나 마음을 열었느냐로 판단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이런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편하지만 상대는 점점 피곤해지는 관계. 나는 말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상대는 듣기만 하면서 감정의 배수구가 막히는 관계. 그 결과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상대방은 점점 나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죠. 왜 요즘 연락이 뜸하지? 왜 나만 빼고 모였지? 답은 단순합니다.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관계는 수직 구조처럼 변합니다. 한쪽은 계속 말하고 한쪽은 계속 듣고 처음엔 괜찮지만 그 구조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결국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되죠.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생각납니다. 대화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대화가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대화는 관계를 살찌우고 신뢰를 쌓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나는 왜 항상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의 내용보다 먼저 말의 분량과 균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을 많이 했다는 건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빼앗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관계의 균형은 침묵에서 시작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그 순간 진짜 대화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을 줄이면 들을 기회가 생긴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종종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유명한 실험 결과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팀은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게 하고 그 인터뷰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며 누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말을 적게 한 사람,
즉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한 사람이 가장 호감도와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은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때론 짧게 그랬군요. 정말요? 라고 반응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깊어지고 신뢰는 단단해집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듣는다. 이 말이 단지 지혜로움의 표현일까요? 아니요. 진정한 지혜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프로파일러처럼 상대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는 직업군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듣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 사이의 멈춤, 말투, 억양.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들은 상대의 감정, 심리 상태, 진심을 읽어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이런 정보는 오히려 놓치게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느라 바쁘니까요. 하지만 말을 줄이면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상대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바로 좋은 질문, 깊은 공감, 진짜 대화로 이어지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흔히 나는 듣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답을 준비하느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속으로는 무슨 말로 답할까? 내 차례가 오면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사람의 말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짜 듣는다는 건 내가 말을 멈추고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런 태도는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의 말은 소중해요. 당신은 지금 이 공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주며 때론 인생을 바꿔주는 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신뢰는 더 커지며 무엇보다 사람의 진심을 들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소중한 기회를 여는 열쇠입니다. 5번째, 말이 많으면 복이 멀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복을 잃고 사람을 잃고 기회까지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건 말 많은 사람보다 말이 신중한 사람 곁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무게감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신중하게 아끼는 사람에게서 신뢰와 집중력, 그리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가볍고 산만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복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말이 많아서 분위기는 띄우지만 진심이 흐릿한 사람? 아니면 한마디가 깊고 무게감 있어서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정답은 명확합니다. 복은 무게 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많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침묵에서 우러난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고대 중국의 재상 자사는
이런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말이 매우 적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는 나라를 움직였고, 심지어는 한 문장으로 분쟁을 막고 백성을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왜냐하면 말이 적다는 것은 그 말 한마디에 숙고와 책임,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말이 많으면 궁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는 말이죠.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 이 말은 단순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허점이 생기고, 허점은 오해와 실수를 부르고, 그 실수가 결국 복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혹은 결혼, 우정, 사업 파트너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말 잘함보다는 신중함과 말의 무게를 먼저 보지 않나요? 말 많은 사람은 처음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반복과 모순, 그리고 감정의 무책임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말의 질이 낮아지고 그 사람의 존재도 점점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 복은 그 곁을 떠납니다. 말은 곧 인격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진가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복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순간에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한마디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오늘 얘기, 저에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이라는 이름의 인연과 기회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마디. 복은 조용한 자리, 신중한 사람, 무게 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고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 복을 부르는 말 습관 5가지 요약.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을 줄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복은 단순히 말이 적은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미소 지으며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말 습관은 단순한 매너나 기술이 아닙니다. 복을 부르는 삶의 자세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되 한마디에 공감을 담자.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오랫동안 상대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짧은 한 문장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말은 적지만 공감이 진심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의 양보다 감정의 깊이, 그것이 복을 부릅니다. 두 번째, 말을 줄이고 좋은 질문을 하자. 자신의 얘기를 줄이고 상대가 말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최고의 말 습관입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이 질문 하나로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질문한 당신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죠. 질문은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세 번째, 말을 짧게, 정확하게 하자. 말이 길어질수록 신뢰는 줄어들고 핵심은 사라집니다. 반면 짧고 분명한 말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누군가가 흔들릴 때 길게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짧은 한 줄이 지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말은 메시지입니다. 짧고 명확할수록 그 울림은 오래갑니다. 네 번째,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자.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주는 그 존재감은 말보다 큽니다.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보다 더 필요한 건 그저 옆에 있어주는 조용한 동행입니다. 눈빛, 손짓, 따뜻한 침묵. 이 모든 것이 때론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좋은 말은 마무리에서 결정된다. 말을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 인사가 가볍거나 무심하면 그 모든 인상은 바뀌어 버립니다. 복을 부르는 말은 항상 마무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얘기 제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는 대화를 감동으로 마무리 짓고 관계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첫 마디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그 말이 복을 남기고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정리하자면 말을 줄이세요. 하지만 마음은 더 깊게 담아야 합니다. 경청하세요. 하지만 듣기만 하지 말고 따뜻한 질문으로 연결하세요. 말의 길이보다 말의 무게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복은 겸손하고 따뜻한 말투 속에 깃듭니다. 이 다섯 가지 말 습관은 복을 불러오는 말의 기본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